저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이 뭔지 어떤 건지 봤었고, 오늘은 두 원의 위치 관계 요거랑 그 원과 직선에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딱 요거 하나만 나올 거야. 근데 요 원의 위치 관계에서 조금 너네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서 뭐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원의 중심을 연결한, 원의 중심끼리 이렇게 연결한 선을 중심선이라 그래. 그리고 이 중심선의 길이를 중심거리라고 하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여기선. 오케이? 근데 이 원 두 개가 만나는 경우가 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아예 외부에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두 원이 아예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원 두 개가 자 이렇게 있다고 쳐. 자, 얘를 스몰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중심거리는 아까 뭐라 했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중심거리라고 한다 했지. 자, 그러면 스몰 r 플러스 라지 r, 얘랑 중심거리 d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당연히 d가 더 커야겠지. 이래야 외부에 존재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는, 내가 뭐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해줘. 자, 얘는 외접하는 경우야. 외접한다는 거는 바깥쪽에서 접한다는 거야. 접한다는 건 너네도 뭐 중3 때 배웠지만, 뭐 2차 때도 배웠고,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접한다라 그래. 오케이? 자, 이렇게 한 점에,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림에서 얘처럼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여기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고, 중심거리, 얘를 d라고 할 때 외접한다 라고 하면은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얘가 d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바깥쪽에서 딱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과 여기 반지름을 더했을 때 중심거리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요거는 사실 뭐 외울 것도 없어.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원 두 개를 그려놓고 얘네가 외부에 있는 경우와 외접하는 경우와 뭐 그 뒤에 세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 뭐 5가지를 외운다기보다는 너네가 상황을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원을 그려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야, 여기는. 자, 그럼 외접하는 경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점에서 만나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얘는 여기 스몰 r,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 위에다 이렇게 여기를 라지 r, 그리고 원의 중심까지,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중심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얘는 나중에 하는 게 맞겠다. 내접하는 거 먼저 하자. 자, 이렇게 원이 내접하는 경우에서는 접한다니까 일단 한 점에서 만나기는 해. 근데 아까 외접은 바깥쪽으로 만난다고 하면은 내접은 안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스몰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를 라지 r이라고 해볼 거야. 그리고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뺐을 때 얘가 중심거리랑 같아야 돼. 오케이? 자, 외접이랑 내접 잘 봐. 오케이? 결국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돼. 결국 나오는 건 요 세 가지야. 외접, 내접,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오케이? 이 세 가지는 좀 봐둬야 돼. 자, 그럼 내접할 때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뺐더니 D가 나와, 중심거리가. 그리고 외접할 때는 어땠냐면 큰 반지름이랑 작은 반지름을 더했더니 D가 나왔다고. 근데 내가 이 원을 점점 가깝게 여기서 양쪽에서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하겠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니? 내가 이 원을 좌우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를 둘 다 이동시킨다고.
그럼 얘네가 원래는 외접했지만 내가 조금 밀면은 얘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더 이쪽으로 더 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결국 뭐가 돼? 내접이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D라는 애는, 자, 내가 이 원을 이렇게 민다고 했어, 여기서부터. 민다고 하면 중심거리가 그러니까 짧아지니 길어지니? 짧아져야겠지. 원의 중심이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이때보다는 중심거리가 짧아야 돼. 이때보다. 외접할 때보다 짧아야 되고, 내접할 때보다는 중심거리가 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범위로 나올 거야. 얘는 어떻게 나오냐?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보다는 크면서 라지 R 플러스 스몰 r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되니? 다시? 이해됐어? 중국? 네. 이해됐어? 지우? 이해됐어? 자, 다시. 자, 얘를 내가 이쪽 원을 점점 이쪽으로 민다고 생각해봐. 그럼 원의 중심이 점점 가까워지겠지. 원의 중심이 가까워진다는 건 이 D가 짧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를 밀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밀었으니까 반지름의 합보다는 D가 작아질 거야. 그래서 이 D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보다는 작아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얘보다는 그래도 D가 더 클 거 아니야. 내접하는 경우보다 D가 더 클 거 아니야. 얘에서 더 밀었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보다는 D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접과 외접의 중간에 있다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가 보는 거는 사실 요 세 가지 요것만 보면 돼. 오케이? 그리고 내부에 있다는 이건 나 지금 나오는 경우 거의 못 봤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뭐 스몰 r 이라고 하고, 자, 얘를 라지 r 이라고 하고,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 거를 D라고 했을 때 당연히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더라도, 여기에서 스몰 r을 빼더라도 D보다 크겠지.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D보다 크게 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 5가지 상황 중에 어차피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거는 맛이 없어. 시험 문제로 내기에 영향가가 없어. 그래서 보통 나오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 또는 외접한다, 내접한다.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외접, 내접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외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외접.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잘 보면 된다. 그리고 그걸 요약한 게 여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요네. 오케이? 이거는 꼭 너네가 외운다기보다는 상황을 직접 그려서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 이게 나오는데, 공통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원이 잘 못 그려도 이해해줘. 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아까 그 5가지, 두 원의 위치 관계의 5가지 상황 중에서 세 번째 거,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현이 뭔지는 기억하니? 현? 뭐게? 맞아. 원 위에 두 점. 예를 들어서 원 위에 두 점을 내가 여기다가 콕콕 찍어.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현이야. 선분이. 그리고 이 원 길을 따라가는 거는 우리 뭐라 그래? 호라고 그러지. 현과 호, 이거 알아두면 당연히 좋을 거고. 자, 그럼 여기서 공통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왼쪽 원에도 현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 원에도 똑같은 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통현은 뭘 말하냐면 이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이 공통현이라고 하면 돼.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요 현을 공통현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할 거냐?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그럼 현이라는 건 아까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올 거야. 그렇지? 얘를 뭐 결국 얘가 두 점을 이은 것 뿐이지 쭉 간다고 치면 직선이잖아, 결국. 그래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자, 왼쪽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렇다고 쳐보고, 그리고 오른쪽 원을 자, 이렇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공통현이라는 거는 이 점도 지나야 되고 이 점도 지나야 되거든. 근데 이 점과 이 점은 왼쪽 원에도 들어가면서 오른쪽 원에도 동시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 원의 방정식과 오른쪽 원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 얘네 둘을 연립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상황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그냥 빼기만 하면 돼. 빼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어차피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내려고 했지? 그럼 결국 뭐만 남냐? a-a' x 더하기 b-b' y 더하기 c-c'는 0. 이거 뭐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의 방정식 형태지? 이게 공통면의 방정식이 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한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원의 방정식을 그냥 빼기만 하면 돼. 자, 밑에 예시 보면은 자, 요 원과 자, 이런 원이 있대. 자, 얘네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그냥 얘를 빼기만 하면 된다. 그럼 어차피 x제곱, y제곱 다 날라갈 거고, 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뭐 이걸 표준형으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면은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일반형으로 나타낸다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맨 앞에 문자 x가 플러스가 되게끔 쓰거든. 그래서 2x-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써도 돼. 이해되니? 나중에는 너네 뭐 하냐면 이 공통연의 길이 구하라 그래. 길이를 구할 때는 잠깐 여기서 하던가? 그냥 맛보기를 알려주면은 자,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이거 결국 뭐야? 스몰 l 이렇게 됐지? 그치? 그 다음에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두 개를 안다면은 뭘 구할 수 있냐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뭐가 나온다고?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 했지. 근데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결국 얘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맞니?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야? 저번 시간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썼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 여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은 얘가 d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반지름도 알아? 요 밑변의 길이도 알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를 2배를 하면은 공통연의 길이가 나와. 오케이? 이 공통연의 길이 나오는 거는 엄청 단골 문제야. 너네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뭐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자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요것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파트 마지막에서 뭘 했냐면 어떤 두 개 직선이 있어. 얘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우리가 했었단 말이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냐면 자, 이 직선을 자, 이렇다고 하고 이 반대에 있는 직선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교점을 지난다라는 건 얘네 둘 어떤 식에 넣어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교점은.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을 했는데
연립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 뭐였냐면 요거는 0. 이거 기억나니? 이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파트에서 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 거야. 오케이? 근데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 점을 지난 직선이 무수히 많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뭘 하나 더 줬냐?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 더 줬었어. 그래서 우리가 XY에다가 그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K값을 구할 수 있었고 그 K값을 대입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었다고. 잘 기억 안 나면 너네 앞에로 한번 돌려봐봐. 직선의 방정식.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어쨌든 요 원리랑 똑같아. 요거 원리 자체가 뭐였어? 얘 교점은 이 식도 만족해야 되고 이 식도 만족해야 돼. 그럼 내가 여기 교점의 좌표를 넣었을 때 어차피 얘도 0이고 0에다가 어떤 수 K를 곱하더라도 얘도 0일 거라고. 그럼 0 더하기 0이 나오니까 0. 이걸 만족해야 돼. 원의 방정식에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도 원리가 똑같다. 그래서 이게 평면좌표, 직선,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도형의 이동, 원과 직선이랑 도형의 이동, 얘네는 그냥 한 세트라고 봐야 돼. 어느 하나가 구멍이 나면은 다른 것도 망가지게 돼 있어. 왜냐면 여기서는 문제 트렌드가 그래. 원의 방정식 안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인데 얘를 도형을 막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아니면 원의 방정식을 준 다음에 얘랑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고 그래. 그러니까 평면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 이 네 가지 파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너네가 다 쓸 수 있어야 돼. 자, 어쨌든 문제로 돌아가서 자, 두 원의 교점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면은 이 두 점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원도 있겠지. 그지? 그리고 뭐 이쪽에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데 요거를 식으로 작성하면은 자, 얘를 이거 대문자로 쓸게. 혹시 모르니까. 자, 요거랑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아까 직선이랑 똑같아. 이 원의 교점이라는 건 이 식에 넣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식에 넣어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플러스 얘에다가 둘 중 하나에다가 K를 붙이는 거야. K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0 이렇게 식을 작성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아까 직선이랑 원리 똑같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때도 한 직선에다가 K를 곱해서 얘 더하기 얘는 0이야. 요걸 했었잖아. 원의 방정식도 똑같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요거 쓰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뭘 줄 거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뭘 줄 거냐? 또 다른 정보를 줄 거야. 그 원은 여기를 꼭 지나야 돼. 이런 걸 하나 더 줄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하나는 그대로 쓰고 다른 하나는 K를 곱해서 더해가지고 0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얘가 어떤 점을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 더 줄 것이다. 그건 이따 예시로 한번 풀어볼게.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아까 우리 공통연의 방정식 구했었잖아.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했었냐? 얘에서 그냥 얘 빼면 된다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 딱 한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공통연,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지. 자, 예시 한번 해보자. 자, 두 원이
얘랑 자 이렇게 두 개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과 하나의 정보를 더 주지. 그게 뭐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더 줬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K를 붙일게. 자 그러면 앞에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K를 곱해서 나는 0 이렇게 써주자는 거야.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점이 몇 콤마면? 0,0이지. 그럼 X랑 Y에다가 둘 다 0을 넣어버리면 돼. 자 그럼 X, Y 다 0 넣으면 여기는 뭐 볼 것도 없고 여기는 1이네. 자 여기도 X, Y 0 넣으면은 마이너스 4K. 자, 얘가 0이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K가 어떻게 되냐? K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K에다가 4분의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자 그러면 자 K에다가 4분의 1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네. 아니 4분의 1 넣어서 분배 법칙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계산할 거 계산해주면은 4분의 5 x제곱 더하기 4분의 5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아는 원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뭘 곱한다? 5분의 4를 곱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6y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니? 개념 확인 코너는 한번 너네가 시간 될 때 풀어보고 일단 요거 예제 3개인가 있을 텐데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뒤에 거 조금만 나가자. 이게 나도 한 단원을 2번 수업에 걸쳐서 나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한 단원을 2번, 또 한 단원 2번 이렇게 해서 2단원을 나간다고 하면 4번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단점이 너네 중간고사 대비하기 전에 진도를 더 못 나가. 그래서 이번에 원의 방정식이랑 원과 직선 얘네 2단원을 3번에 나가는 건데 여튼 나의 사정도 이해해 주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k라는 원이 있다. 자, 이때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양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외접이래. 자, 외접이면은 어떤 상태였어?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였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였지.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하면은 중심 거리가 됐었어. 그지? 그러니까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얘가 D 이렇게 나왔었지. 기억나니? 자, 이 원의 중심 몇 콤마면? 예? 아니 위에 거. 0,0이지? 밑에는 원의 중심 좌표 어떻게 돼? 4,3. 자, 그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 거리가 몇이 돼? 중심 거리. 얘네 둘 사이 거리. 그렇지, 5가 되겠지? 얘가 5가 되라는 거야. 자, 근데 얘 반지름 몇이야? 3. 그럼 얘 반지름 몇이란 소리야? 2. 그러면 K가 몇이란 소리야? 4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R제곱짜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접하는 경우. 자, 내접은 어떤 상황이었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였지.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라지 R에서 스몰 r,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면 그게 중심 거리와 같았다. 그지? 자, 그러면은
D는 우리가 이미 구했단 말이야. 얘가 5라는 걸 구했어. 그지? 자, 그러면 큰 반지름이 3이냐, 작은 반지름이 3이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큰 반지름이 3일 리는 없지. 왜냐면 3에서 얘를 뺐는데 5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3이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뭐야? 알겠어. 3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큰 반지름은 당연히 8이 될 수밖에 없다. 그 큰 반지름이 어디서 나온 거야? 얘한테서 나온 거야. 그래서 K는 64.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응.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건 내접과 외접의 중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잠시만. 아까 여기서 K가 4가 나왔고 여기서 K가 64가 나왔지. 그러니까 4랑 64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됐니? 외접과 내접의 중간이잖아. 근데 외접할 때는 K가 4였고 내접할 때는 K가 64였단 말이야. 근데 외접과 내접이 딱 중간이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4보다 크고 64보다 작다. 이렇게 주면 된다. 자, 얘네 두 원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무슨 말이야? 자, 두 원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뭐 하라는 거야? 공통점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얘네 날아갈 거고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9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넘기면은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 직선이 a, 1을 지난대. 자, 그럼 얘가 a, 1을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5.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예제가 3개가 아니라 4개구나. 그랬군. 아까 내가 말한 거 나왔지? 공통면의 길이. 요거는 꼭 별표 쳐. 아마 쳐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요해. 엄청 중요해, 엄청. 자, 아까 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게 공통면이란 말이야.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두 원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 그냥 이 원으로 할게. 자, 요 원의 중심을 콕 찍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교점 중에서 하나랑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얘는 결국 반지름이 되겠지. 이쪽에 그것도 마찬가지야. 반지름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원의 방정식을 알기 때문에 한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원의 방정식을 빼면은 공통면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가 d 이렇게 나오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여기 이 길이가 나온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2배 하면은 공통면의 길이가 나와. 자, 여기서 질문. 이걸 왜 2배 하면 얘가 나올까? 얘는 중3 때 했던 거야. 아니, 얘 2배가 얘라는 보장이 있어? 내가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거야? 응? 응. D를 그었을 때, 이거 그었을 때. 왜 2등분이 돼? 현을 2등분. 현을 2등분 하긴 해. 그러니까 그걸 왜, 무슨 근거로? 최단거리면 무조건 2등분이야?
자, 중3 때 너네가 뭘 배웠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현이 수직이 등분된다고 배웠어. 기억나니?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수직이 등분된다고.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때 이거 거리 아니잖아.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이게 거리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수선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이 현이 수직이 등분되기 때문에 여기에 2배를 하면은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중3 때 배웠던 원과 이제 직선 그쪽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누가 했을까? 하고 물어봤어. 아무도 대답 못하네. 그 말이었어요. 아, 그 말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뭐 사실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까먹으면 그건 문제가 돼. 중3 때 까먹은 거는 어차피 지금 내가 채워줬으니까 상관이 없거든. 근데 지금 또 까먹으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얘 빼가지고 공통연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4x 플러스 4y는 8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은 4x 더하기 4y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 양변을 4로 나누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얘 원의 중심의 좌표 어떻게 되니? 0,0. 자, 얘는 원의 중심 좌표 어떻게 돼? 2,2. 자, 그럼 얘 반지름은 어떻게 돼? 예? 얘 반지름 2루트이지? 왜 그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아까도 말했지만 왼쪽 원을 써도 되고 오른쪽 원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왼쪽 원 얼마나 깔끔해. 중심도 0,0, 반지름도 딱 보기 좋게 나와. 얘는 반지름 딱 구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이 위에 거 쓰자.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으로 따지면은 요 반지름이 2루트 2인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야?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0,0까지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D는 이거 공식 기억나나? 나 솔직히 까먹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었다. 안 까먹었지? 자, 지우 분모 어떻게 되지? 루트 2. 루트 2. 자,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예. 맞죠? 맞다고? 거리가 그럼 음수가 나오네? 절대값. 그치, 절대값 있어야 돼. 자,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2인 거니까 결국 뭐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D가 루트 2인 거야. 자, 그럼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은 여기의 제곱이 나오겠다. 그치? 그럼 8에서 2를 빼면은 6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2배를 하면은 공통연의 길이 나온다 했지? 그래서 공통연의 길이는 2루트 6이 나온다. 이해됐니?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시간이 필요한가? 다시 정리를 해줄까? 먼저 공통연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둘 중 한 원을 기준으로 잡고 그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하고, 지금 얘가 0,0였으니까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반지름 여기 2루트 2인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요 빼면은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직선에서 요 원의 중심까지 0,0까지의 거리를 구하자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이 길이가 나오니까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을 이용하면은 얘 길이 나오고, 여기다가 2배 하면은 공통연의 길이가 나온다. 오케이. 참고로 원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어렵게 낼 수 있다. 너네 작년 여고 원의 방정식 문제 보면 깜짝 놀랄걸? 참 문제 잘 냈어. 자, 요거 하고 10분 쉬었다고 하자. 자,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은 0. 얘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자, 이 두 원의 서로 다른 두 교점을 지나면서 또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이거 아까 어떻게 했냐? 둘 중 하나한테 k 붙여줬지? 그래서 밑에 거에다가 나는 k를 붙일게. 요거에다가 k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형으로 나타내 주려면 얘 마이너스 5로 써야 돼. 넘겨서. 는 0. 근데 얘가 어떤 점을 또 지난다? 1,1을 지난다. 자, 그럼 x, y에다가 다 1을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어.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네. x1, y1 집어넣으면.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k는 0. 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5y제곱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을 또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y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x제곱 y제곱 개수를 항상 1로 맞춰주라고 했었지.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1y 마이너스 4분의 15는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안 나올 거. 이해되니? 됐어? 응. 자, 10분 쉬었다가 일단 숙제는 A단계까지는 당연히 들어가고 뒤에 원과 직선에서 조금만 더 나갈 거야. 쉬었다 오자. 우리가 방금 한 거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할 건데 요거 내용 되게 중요해. 잘 봐야 돼. 자, 일단 원이 직선과 만날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했을 때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원과 직선이 만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너네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그 위치관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얘랑 얘랑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0개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 관점으로 봤을 때 얘가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은 여기 y 대신에 얘네 둘이 만난다는 거잖아. 그럼 이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으면은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온다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안 만나기 때문에 근이 없어야겠지. 그래서 판별식 관점에서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얘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원이랑 직선이랑 지금 접하고 있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넣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d가 0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d가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요거는 근데 예시를 너네한테 직접 보여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하면은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둘이 연립을 했을 때 d가 0보다 크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d가 0이면 한 점 접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시 한번 해보면은 자, 얘랑 y는 x 플러스 2 얘네가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고 싶어. 뭐 접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자, 그럼 y 대신에 x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하면은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4 이렇게 된다. 자, 그럼 4를 넘기면은 2x제곱 더하기 4x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을 때 c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앞에 거보다는 너네가 뒤에 거를 훨씬 많이 쓰게 될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연립하는 거는 사실 너네가 이차함수랑 이차함수의 그 위치관계,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관계에서 이미 수없이 연립을 많이 해봤다고.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 연립만 잘하면 돼. 계산 실수 안 하고. 근데 얘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자, 먼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넣어볼 거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넣어볼 거야.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R 이렇게 넣어볼 거야. 자, 그럼 지금 이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잖아. D가 크니 R이 크니? R이 더 크지? R이 D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점점 이 직선을 이쪽으로 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좀 가다 보면은 얘가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 직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거 D가 될 거고, 반대로 반지름 R 이렇게 놨을 때 D랑 R이랑 어떤 관계를 가져?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직선을 더 바깥쪽으로 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네 둘이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 직선, 반지름 너무 대충 물었네. 자, 이 직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D가 커 R이 커? D가 R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뭔 짓을 했냐면 요거랑 y는 x 플러스 2 얘네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이거 물어봤었지. 아까 이 점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y 대신 x 플러스 2 대입해가지고 연립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 썼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 자, 얘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0,0. 그리고 반지름 몇이야? 2가 돼. 그치?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만들면은 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는 거지. 자, 그럼 d는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니까 루트 2가 되겠네. 자, 그럼 반지름이 커? d가 커? 반지름이 더 크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앞에 방법도 좋은데 아마 이게 익숙해지면은 요 지금 한 내용이 훨씬 쉬워질 거야. 그래서 이 뒤에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는 반지름이 이 거리보다 더 크고, 그다음에 접할 때는 당연히 둘이 같겠고,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경우에서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D가 R보다 더 커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 나와 있고, 요거 예시 하나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이런 직선이 있대. 자, 그럼 각각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와 접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이때의 k 값 또는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고.
자, 얘 원의 중심 어디니? 0,0. 반지름은 루트 5. 자, 그럼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D는 루트 5분의 뭐 00 넣으면은 여기 K 이렇게만 남겠지? 정확히는 뭐 절대값 K가 맞지? 근데 얘가 일단 접할 때만 먼저 생각해볼까? 아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부터 가자. 차례차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반지름과 D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했어? 자, 그림을 생각해보면 돼. 너네 머릿속에 반지름이랑 D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커야 돼. 그러면 얘보다 반지름이 더 커야 돼. 루트 5가 더 커야 돼. 그러면 절대값 K가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일 때는 아이씨, 뭐야?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절대값 K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오케이? 요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지? 그러면 자, 접할 때 생각해보자.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와 이 D가 서로 같아야 됐잖아. 그럼 절대값 K가 5가 되는 거겠네. 절대값 K가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할 때는 접한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K가 풀마 5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럼 만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 없는 범위 K가 5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거 절대값 까먹으면 안 돼. 절대값 까먹으면 틀린다. 자, 이거 바로 문제 예시가 나와 있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얘랑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자, 얘 뭐 원의 중심 몇 콤마면? 0,0. 반지름은 루트 2. 자,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에는 반지름이 d보다 커야 된다며. 그치? 자,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얘에서 0,0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은 d는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 근데 반지름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루트 2가 더 커야 돼.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할 때 얘는 반지름과 d가 같아야 되니까 k가 풀마 2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는 반지름보다 d가 더 커야 되니까 이때는 k가 2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직선 EX-Y 플러스 K는 0.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반지름이 커, D가 커? 반지름이 커. 자, 얘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지? 3,2. 자, 그럼 이 직선에서 3,2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한번 그려보면은 D는 루트 5분의 3 넣으면 6, 2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하고 여기 절대값 들어가면 돼. 그치? 자, 그리고 얘 반지름은 어떻게 되지?
반지름 어떻게 돼? 루트? 몇? 루트 8? 이거 그때 쉽게 구하는 거 알려줬지? 얘 2분의 1에서 제곱하면 9, 2분의 1에서 제곱하면 4 더한 다음에 얘 넘기면 마이너스 8. 그래서 5가 되니까 루트 5가 되겠지, 반지름은. 그럼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루트 5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절대값 k 플러스 4 얘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k 플러스 4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다 똑같이 마이너스 4를 하면은 1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니? 이제 몇 가지 있지? 5까지 있나? 자, 중심의 좌표가 1,4고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뭐랑 같았어? 예?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뭐랑 같아? 그치, y좌표의 절대값과 같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세워보자. 중심 1,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겠고 여기가 뭐가 와야 돼? 여기? 16이 와야겠지? 그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 r제곱하면 16이 되겠지? 그치? 자, 이때 이 원이 3x-y 플러스 k는 0 이 직선과 접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 원의 중심이 1,4니까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b는 루트 10분의 1 넣으면 3, 4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 자, 얘가 반지름 4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절대값 k-1이 4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k-1은 풀마 4 루트 10 이렇게 될 테니까 k는 얘 넘기면은 1 풀마 4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근데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두 개 더하면 2가 되겠지? 1 플러스 4 루트 10, 1 마이너스 4 루트 10 더하면 이 원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썼냐면 이거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원 위에 어떤 점 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는 거 했었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자,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원 위에 점 어떤 P가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A와 P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은 당연히 요게 최소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요 반대편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원의 중심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고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D에서 R을 빼면은 최소값이 나오고 D에서 R을 더하면 최대값이 나온다고 했었어.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어떻게 비슷하냐? 한번 원과 직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원, 직선 그려볼 거야. 자, 그럼 원의 중심까지 원의 중심을 딱 써놓고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얘를 한번 D로 놔보자.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을 R 이렇게 놔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원 위의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려면 최소값은 당연히 이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서가 최소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최대값은 이 반대편에 있는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결국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r을 빼면은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r을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d를 구하면은 5분의 00 넣으면 20 이렇게 돼서 d는 4가 되네. 근데 반지름은 몇이야? 2가 돼.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게 최소값, 얘에서 얘 더한 게 최대값. 그래서 둘이 곱하면 12가 된다. 이해됐니? 요거는 너네가 그림을 한 번쯤은 그려봐야 돼. 그래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방금 했던 이 예제 4번은 엄청 중요한 문제야, 이 문제는. 자, 마지막. y는 x 플러스 k, 요런 직선과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생기는 현의 길이가 8이라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너네가 이 글만 보고 풀려고 하면 진짜 그 양심 없는 거야. 여기선 너네가 그림을 당연히 너네도 원 예쁘게 못 그리겠지.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떤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야? 이 현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야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나 뭐 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오케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공통면 할 때랑 비슷해. 자, 여기 원의 중심에다가 선 그어놓고, 여기 현 교점에다가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이게 뭐가 돼? 반지름 r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까지 이 거리를 d라고 한번 놔보면 얘에서 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요 절반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공통현의 길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 0,0이고 반지름이 5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일반형으로 바꿔주면은 x-y 플러스 k는 0인데 이 직선에서 0,0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은 d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나오지. 자, 그리고 반지름은 뭐가 나오냐? 5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현의 길이를 먼저 줬네. 현의 길이가 8이래. 그치? 자, 그럼 얘는 몇이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4가 되겠지. 근데 반지름이 몇이야? 5가 돼야 해. 그러면 d는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무조건. 아, 그래서 얘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k가 3 루트 2가 된다는 거니까 k는 틀마 3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해되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없어? 오늘 한 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조금 어려울 거야. 정말 어렵다고는 안 하고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 것까지는 너네가 좀 주말도 껴있고 하니까 복습도 하고 문제 풀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강의를 다시 돌려보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든 하면 돼. 알겠지? 일단 숙제는